안녕하세요. 말 못한 남자 예현입니다. 이번 1월 3주차 캐나다 뉴스 5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번 22일 온타리오 법원에서 두 10대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온 태권도 코치가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두 10대 여학생을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15차례나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번에 결국 법원에서 이 중 10가지 항목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6년 반 징역형 판결을 받게 되네요. 특히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한국에서 진행된 태권도 캠프에서 발생한 성폭력 혐의가 크게 인정됐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그 관계를 지속했고 메시지를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었는데요. 임 씨는 캐나다 내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태권도 코치로서 살아왔고 이번에 피해자들에게도 올림픽까지 도전할 수 있다는 달콤한 미끼를 던지면서 서서히 성추행, 성폭행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그 과정이 참, 한국도 이번에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 있었던 조재범에게 성범죄 혐의로 10년 6개월을 선고했었죠. 이런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고질적인 문제를 캐나다에까지 와서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참 여러가지 의미로 씁쓸하네요. 온타리오주에 있는 캐나다 포스트,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편 집중국 같은 곳인데요. 확진자가 발생해서 동시간 근무자 350명 전원 2주 격리가 들어갔다네요. 1월 23일 기준으로 190명이 확진자 확인이 됐고, 한국 쿠팡 전파도 그렇고 진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엄청난 고강도 업무를 하는 작업장은 확진자가 내부에서 터지면 정말 대책 없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푹푹 찌는 닫혀있는 시설 공기 중으로 쫙 퍼지는 그런 느낌? 사망자 없이 다들 완쾌하셨으면 좋겠네요. 밴쿠버에 거주 중인 전 캐나다 카지노 CEO 그리고 그 부인이 전세기를 타고 가서 유콘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돌아오는 공원에서 잡혀 기소됐다는 뉴스네요. 유콘은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이지만 인구수는 4만 명 안팎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체 면역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이 커플은 그 점을 악용해 유콘 내 모텔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거짓 신고를 하고 빠르게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최고 500불의 벌금, 최대 6개월 징역형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 카지노 전 대표로 있던 사람이 저지른 죄질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상당하죠. 기소 이후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여러 의미로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현재 총 3단계로 백신 접종 우선순위 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노인을 돌보는 시설 관계자, 노인, 의료 종사자, 그리고 원주민이 있고요. 2단계는 기관 근무자들, 교도소나 노숙자 보호소, 소방관, 경찰관 등등이 있겠죠. 현재는 이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대다수 분들은 1, 2단계 백신 접종군에는 포함이 안 될 거고, 3단계 접종까지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맞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 19일 트루도 대국민 담화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지금은 여행을 할 때가 아닙니다. 매년 캐나다의 지독한 겨울 시즌을 피해서 따뜻한 미국 남서부로 여행을 가는 행렬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에 변종까지 추가로 터지면서 제발 여행 가지 말고 해외로 나가지 말고
캐나다 내 살고 있는 주에 그대로 머물러 달라는 총리의 절박한 외침 비슷하게 들렸네요. Now's not the time. We need to hang on and hold tight for the next few months. We must get through to the spring and mass vaccinations in the best shape possible. 뭐 사실 이미 캐나다는 지역 정치인 그리고 상원 하원 의원 고위 국영방송 임원에 지난번 뉴스에서도 제가 다뤘었던 대형병원 CEO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또는 해외여행을 나가면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변종이 나오든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찍든 10,000명을 찍든 개인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등 헌법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면서 이런 정부의 규제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 코로나 관련 조치에 지쳤다고 하는데 진짜로 지쳐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현재 캐나다 여론은 정부 주도하에 국외 여행을 추가로 제재해야 된다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24일 캐나다 외무장관인 마크 가르노는 CBC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ravelers will then have to wait for up to 3 days at an approved hotel for their test results at their own expense, which is expected to be more than $2,000. 캐나다 총독이었던 줄리 파이애트의 사임 소식이 이번 주차에 가장 핫했던 캐나다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리드 홀이라는 총독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게 이번 조사로 밝혀진 건데요. 이 과정에서 그녀의 비서 역할을 해온 아순타 로렌조 역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라디오에서 접했을 때 한국의 갑질 뉴스가 떠올랐죠. 와씨, 그럼 그렇지 캐나다도 사람 사는 데인데 뺨을 때린 건가? 시시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똥이라도 먹인 건가? 그리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거는 일하는 직원을 비웃고 비하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비공개 회의 이후에 울면서 사무실을 나가는 직원들이 목격됐다는 증언들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한국의 직장 상사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직장 상사 갑질이 뉴스로 나오려고 하면은 양진호 위디스크 전 회장이라던가 주위엔 넥타이 차림의 직원들이 근무 중입니다. 회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인 남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니면 땅콩 조연아 정도. 사실 맞습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직책 중에 하나인 캐나다 총독의 인성 기준을 일개 기업인들의 인성 기준과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죠. 어쨌거나 이 사건으로 캐나다 역사상 임기중 사퇴한 두 번째 총독이 됐고 불명예 퇴진은 첫 번째라고 하네요. 캐나다 총독 1950년대 이후부터는 영국인이 아니고 캐나다인이 5년 임기로 수행하는 국가 원수인 만큼 트루도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총독 추천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겠네요. 자, 이번 주차 캐나다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재밌고 도움이 되는 캐나다 뉴스를 떠드는 저는 말 못한 남자 MN입니다. 이번 내용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 있어. 응? 어머.